예, 이번 주는 전 국민, 아니 전 세계적으로 좀 충격을 주는 사건이 역시 이제 마크 리프트 대사에 대한 테러 사건인데 정말 좀 충격적이었죠, 교수님. 네, 무척 충격적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적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은 신은미 씨에 대한 그 폭탄 테러에 이어서 또다시 이런 테러가 있음으로써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 극단주의가 너무 강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사실 이 테러 사건도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이 이후에 우리 사회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더욱더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리프트 대사의 아버지도 리프트 대사를 테러한 사람은 단 한 명이지만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것을 네. 믿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오히려 한미 동맹이 테러 당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너무 이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소위 논리학적으로 구성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한 명의 일탈 행동이라고 하는 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너무 비하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야당도 역시 일종의 뭐 선긋기를 하고 있는 게 한 극단적 민족주의자의 개인적 일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을 긋는데 그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나 여든 야든 수사 결과를 좀 차분히 지켜본 뒤에 뭐 이렇게 평가를 해도 늦지 않다.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서 정치적으로 한쪽을 몰고 가는 뭐 이런 분위기는 일종의 정치적 미성숙의 표현이 아니겠냐. 그렇기 때문에 담담하게 차분하게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가 괴한의 공격을 받고 크게 다쳤습니다. Leaving here. Okay. I need an ambulance fast. 사상 초유의 미국 대사 습격 사건을 저지른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미 대사 피격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이번 피습 사건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윤태곤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뭐 한미 정부는 양국 정부는 뭐 한미 동맹 전혀 문제 없다라고 일단 뭐 공동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까? 단기적으로 양국 간의 좀 신뢰가 일단은 조금 손상당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리포트 대사의 아주 의연한 행동이라든지 우리 정부도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삼고 네. 한미 간의 관계를 더 신중하고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양국 정부 간의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한미 관계는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북한이나 이 테러 행위를 한 김기종이나 이 사람들은 아마 이 두 쪽은 굉장히 후회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의도한 것과 반대의 아마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한미동맹이 약화될 걸 우려하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윤 실장님도.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요.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한미 이제 조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행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정치권이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좀 진보적인 쪽에서조차도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야당도 미국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볼 때 한일 관계라든지 그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좀 문신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컨대 지금 일본 언론 같은 데서 상당히 표정 관리를 하면서 웬디 셔먼 그 국무부 정무차관의 발언 때문에 한 요인이 됐을 수도 있다라면서 이렇게 좀 말하자면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한일 관계 부분에서는
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쪽에서 발언은 결국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해프닝이 아니라 그야말로 처음부터 해서 한미 간에 있어서 약간의 거꾸러움이 있었고 이게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좀 몰고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그렇죠. 분명 일본에는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본은 이 네. 상황을 아마 즐기고 있다 그런 표현이 적절한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으로 제일 득볼 사람은 아베입니다. 네. 그러니까 웬디 셔먼이 그냥 공연히 한 소리가 아니라 그동안 뭐 2년 이상 한일 간에 좀 사이좋게 지내보라고 미국이 계속 이렇게 협력을 요청했지만 그 한일 관계가 계속 껄끄럽게 유지되는 원인 제공을 한국 정부가 일본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의미를 실어가지고 웬디 셔먼이 얘기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봐라.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있지만 그것이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기보다 오히려 이렇게 그 미국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을 그 폭력행위까지 할 정도로 한국이 정상이 아니다. 요거를 강조함으로써 일본으로서는 은근히 자기의 아베가 역사 퇴행적인 발언이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토 야욕이나 이런 거는 가만히 정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에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하나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노림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또 미국에 대해서 또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그렇죠. 미국의 사절을 보호해주지 못한 마음이 있으니까 미국에 대해서 이 사과하는 마음에서라도 그 표시를 한일 관계에서 표출해주기를 일본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 김기종이라는 사람은 한국인 중에서 아주 극단적인 아주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 아주 거의 미친 사람의 행동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동안에 한미동맹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고 고맙게 미국을 생각하고 있고 계속 김대중 대통령 과거에 얘기하셨듯이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존재해야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 상징적인 행위 이런 걸 많이 해주되 실제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중관계도 전략적으로 협력해온 이 기조를 계속 가져가야지 여기서 이제 미국에 미안한 일 했으니까 이 미국이 바라는 대로 다 해준다. 이렇게까지 한다면 그야말로 이거는 우리 국익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우리 정부로서는 외교적 부담을 뭐 굉장히 진 것만은 분명한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양 당국이 뭐 한미동맹 굳건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오바마 정부도 미국 국민 위에 떠 있는 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 국민들이 받았을 충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다독일 수 있느냐도 굉장히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제 조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행정부라든지 이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언론이라든지 사회단체 쪽의 모습을 보면은 보통 미국 언론들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쓰고 있는 표현이 어택 혹은 이제 액트 오브 바이올런스, 이제 공격이다, 폭력적 행위다. 이게 우리말로 이제 번역한 피습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미국 언론에서는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테러라는 말을 잘 안 쓴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바는 테러라고 쓸 때는 한국을 압박하는 그 효과도 있겠지만은 미국이 이제 전 세계적 전략에서 볼 때 중동이라든지 지금 뭐 IS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그럼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반미적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게 되면은 미국 국익에도 그게 손상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오히려 좀 더 뭐 드라이하게 간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드라이하게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다르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대사에 대한 그 경호가 적절하냐 여기에 대해서도 국무부에서는 적절하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는 사실 뭐 굉장히 초기에 과잉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을 비롯해서 정부 쪽에서도 이것은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너무 우리가 과잉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한미동맹이 워낙 중요하니까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이제 뭐 지금 외국부의 중동에 순방하시면서 외국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어쨌든 간에 한미동맹이 워낙 중요하다. 이걸 강조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라고 전 보고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 정부나 미국의 언론의 보도 태도, 미국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과거에 그 버지니아 택에서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 총기 난사를 했을 때도 한국을 원망하는 목소리 거의 없었거든요. 이거는 미국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시스템이나 교육 문제 이런 것을 고쳐야 되지, 그 사람이 한국계 미국인이라 그래서 한국이 나쁜 나라다 이렇게 반응은 안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미국 정부나 공식적인 태도는 이 한국인 중에 거의 미친 사람이 돌발적으로 한 우발적인 폭력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테러 행위고, 테러라는 건 정치적 목적으로 뭐 했다는 그쪽의 테러의 정의를 강조해서 테러 행위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배후 세력이 있고 친북 세력이 배후에 깔려 있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우리 정부가 정의해 나간다면 이거는 미국 정부에게도 부담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미국 정부는 지금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가능한 보여주고 싶고, 그 동맹국에서 테러가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미국 정부로서도 곤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1964년에 라이샤워 주일 대사한테 일본인이 미친 사람이 공격했듯이 이번에도 한국인 중에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이 돌출 행동으로서 간밤에 밥 먹다가 사과 깎다가 그 과도로 내일 가서 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우발적으로 생각해서 사실 한 건데, 이거를 배후를 자꾸 들쳐서 종북 세력 색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한미 관계 자체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충수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뭐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렇죠, 정치적 물론. 예단을 미리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제 이 양반이 뭐 한 정말 광인의 돌출 행동이냐. 근데 키 리졸브 훈련을 반대한다. 이걸 전쟁 훈련이라고 규정을 했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시기적으로 한미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시기고, 그다음에 북한이 계속 뭐 우리 민족끼리에서 그 마크 리프트에 대한 어떤 그 언어적 폭력을 행하는 와중에 이게 이제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게 조직적 배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문제도, 물론 뭐 이것도 앞서가는 문제이긴 하지만 단순히 개인적 일탈이라고 규정하는 야권의 어떤 정치적 공공함은 이해가 가나, 역설적으로 이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길종이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성격 규정이 두 가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박상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이제 뭐 과도한 민족주의 혹은 이제 좀 친북적인 성향의 이제 뭐 활동이라든지 이걸 오랫동안 해온 분은 맞는 것이죠. 과거의 이제 이력을 보면은 뭐 말을 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은 또 분명한 것은 좀 사회적인 좀 부적응에 가까운 행동, 주위에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갖출 만큼의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분, 뭐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이런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도 좀 돌출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 해왔던 분이라는 것도 분명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 이제 무게를 실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 홍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이제 배후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국익이라는 점, 그리고 이 국익은 한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과 한미 관계 전체로 봤을 때 이걸 방향을 뭐 북한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것이 과연 그 적절하겠느냐, 방향을 몰고 뭐 누가 이제 몰고 간다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도하게 이제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양진영이 있다면 수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개인의 어떤 돌출 행동이냐 아니면 조직적 배후가 있느냐 이걸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좀 우리가 미성숙한 거 아닌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국익 문제를 좀 이렇게 이제 전제하면서 좀 사려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굉장히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은 이제 분명한데. 북한의 이후 반응, 뭐 안중간이다, 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참 멍청한 집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진짜로 북한이 배후에 있다면 우린 전혀 관계 없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 폭력 행위를 북한은 싫어한다. 이렇게 나와야 뭔가 이게 일관성도 있고, 왜냐하면 그간에도 IS 테러가 있을 때나 샤를리 앱도 이 테러 있었을 때 북한이 마치 미국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라는 듯 그걸 규탄하고 나섰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완전히 이 사람의 김기종의 행동을 영웅적 행동이라고 추겨 나오는데 그동안의 공든탑 다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뭐 테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거는 오로지 자기 정권의 유지와 남한과의 대결 국면에 있어서의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가름하는 집단이지 이것이 뭐 테러를 정이냐 뭐 불이냐 이거 따지는 집단이 아니라는 걸 요번에 만천하에 드러냈고 그런데 요번에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한 번에 너무 많이 싸가지고 우리 국민들이나 미국 국민이나 미국 지도자나 우리 지도자나 북한이라는 존재는 이거는 뭐 아주 그 자기 정권의 생존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정말로 다도돼야 될 대상이 아니냐 이런 인식을 줬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야말로 바보 같은 짓을 한 거다. 네, 이건 다 남한과 미국,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북한 혹시 테러 지원국가 아니야? 이런 오인을 할 만한 그런 바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죠. 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경우에는 유엔 인권 결의안으로 여러 가지 공공한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왜 이렇게 비전략적인 행동을 취하느냐? 그래서 저도 이제 홍 박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한참 전인데 9.11 테러 같은 네. 경우에 아주 강력하게 그 당시에 알카에다를 규탄을 했습니다. 혹시 불똥이라도 튈까 봐요. 근데 이번을 보면은 좀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 동북아 전체에서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은 속으로 웃고 있을 것이고 네. 중국이 되게 좀 또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북에 대한 너무나 강한 압박은 조금 말고 어쨌든 북한을 좀 끌어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행동을 하고 나오니까 어떻게 편을 들 건덕지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키리졸브하고 독수리 연습이 4월 24일까지고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사실 남북 대화가 재개되기 힘들고 한 5월, 6월쯤 돼서는 혹시 뭘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리 정부도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제는 난망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정말 궁금한 게요. 이렇게 북한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가운데 중국이 북중 간에 있어서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꼭 네. 드리고 싶었는데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그 왕이 외교부장이 마치 우연을 가장한 듯이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네. 역시 중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네.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연초부터 아마 시진핑이라면 올 봄에 김정은이를 초청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반은 기대고 반은 예상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시진핑이 요번에 그 폭력 사태를 보고 가장 우려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시진핑이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시진핑으로서는 자칫하다가 한국을 놓치고 북한마저도 놓치게 생기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상황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서 북중 정상회담 개최를 밝혀한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 네. 때 적절한 시기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북한에게도 너무 우리에게 실망하지 마라. 우리는 역시 너희 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러시아로 치닫고 있는 북한의 행보를 약간 견제도 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폭력 사태로 인해서 이를테면 사드를 전격적으로 배치한다든지 네. 한일 간에 전격적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한다면 우리도 북한하고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전 던진 것이다. 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느끼거든요. 우리 정부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요번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한미동맹을 대전략의 중추로 삼는 거는 우리 국민들 다 지지하지만 한미동맹 일변도로 가서 한중 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결코 최적의 외교 정책은 아니다라는 점을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은 이제 한 수 앞을 보고 네. 앞으로 남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지금 북중 정상회담을 들고 나왔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북한을 야단쳐도 못할 텐데 오히려 이 뭔가 보상을 하는 듯이 보여서 미국으로서는 중국에 대해서 더 섭섭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국력차가 많이 좁아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군사력으로 볼 때는 절반도 안 되고 경제력으로도 이 총체적인 규모가 인구가 4배니까 총체적인 규모가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 1인당 소득으로 보면 형편없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조심은 하지만 과거와 달리 신형 대국 관계라 그래서 할 말은 한다. 그러나 이 동북아에서 북한을 자칫하면 놓치고 한국을 그나마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 때 중국 관계가 안 좋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좋아진 이거를 완전히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속하게 수습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간단하게 이 사태가 테러 사태가 이제 4.29 보선의 야당이 좀 곤혹스러운 악재 아닙니까? 간단하게 좀 4.29 보선 예측 어떻게 하십니까? 예, 아주 이제 짧게 보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진당 출신 의원들이 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관악이라든지 성남 중원에는 사실은 이제 구 통진당세가 상당히 센 지역이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게 좀 이제 제어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정치적 압박 때문에 출마를 하지 못하든지 좀 제어가 되는 이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 재보선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형을 보면은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라는 게 보수 강경 드라이브를 걸어서 기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 통합적 모습을 보여주신다면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이제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도 있고, 또 야당 입장에서도 사실 대통령한테 고마워할 수도 있게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면은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많은 사안들을 풀 수 있는 거꾸로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걸 이제 기회를 잘 잡는 게 네,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이 야권에서 특히 최근에 나온 뉴스가 야권 연대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 연대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야권 연대의 이제 방향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네. 구통합 진보당 쪽에 대한 것이 있고 국민 모임하고 네. 정의당이라는 한 축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그 정의당과 국민 모임도 약간 우클릭하는 효과를 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쪽과의 연대는 오히려 조금 풀릴 수 있는 이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죠. 봄 감기가 기성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